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지용의 비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정지용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입니다. 네, 일제강점기에서는 그의 시의 경향이 아주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인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시인이 비라는 시를 쓴 거지. 비라는 시를 썼을 때 이 비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내포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그 비 자체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비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시를 썼을까? 이미지즘의 시니까, 시인이니까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비가 오는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시를 창작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정답입니다. 네, 그런 시예요. 그래서 성격을 보면 감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요.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각이 되다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우리가 묘사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회화적이라고도 말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시는요, 관조적이야. 시적 화자가 작품 표면에 없어.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뭐가 안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나타나지 않아. 그랬을 땐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관찰하는 관찰자로 시적 화자의 위치가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외부 관찰자야. 외부 관찰자가 이렇게 외부에서 거리를 두고 비우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걸 전달하고 있다. 그 얘기죠.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지 않아.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그 존재의 본질을 응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럴 때 뭐라 그런다? 관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관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는 정리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조적인 게 뭔지 좀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화자가 외부 관찰자니까 당연히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경치를 감상하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관조적이다라는 성격을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에 다양한 비유어들이 등장할 거래. 그럼 다 잡아야 되겠지? 그지? 비유적입니다. 주제, 비 내리는 풍경이야. 그냥 비가 내리는 풍경, 뭐 다른 거 없어. 비 내리는 풍경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아닙니다. 그냥 비 내리는 풍경을 그려놓고 있는 그런 시다. 어떻게 비 내리는 풍경을 그리고 있는지를 주목하면 되겠다. 그제? 자, 특징 보세요. 비가 오는 과정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해요. 비가 내리기 전, 여기 보시면 되겠다. 1, 2년이 묶여서 비 내리기 직전, 3, 4년이 묶여가지고, 빗방울이 날려 여기저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5, 6년이 묶여가지고, 빗물이 막 흘러가는 모습, 그리고 7, 8년이 묶여가지고 멎었다가 다시 오는 비,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가 오는 풍경을 그려놓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죠. 비가 오는 건. 그런데 그걸 굉장히 감각적이고 아주 간결한 언어로 섬세하게 묘사해가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가 됐어요. 행들이 짧아. 길이가 길지 않아. 굉장히 생략과 압축이 많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연이 총 8개가 나오는데 2개씩 딱딱딱딱 묶여서 총 의미단락은 4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짧은 행과 연의 구분으로 자연스러운 휴지라는 건 여러분 쉰다란 뜻이야. 자연스러운, 이렇게 좀 여백이 많으니까 쉴 공간이 많은 거지. 자연스러운 이 쉼과 여백의 미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의 특징이 됩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여백의 미, 우리 산수화가 보여주고 있는 풍경이지. 산수화를 보면 여러분 어때? 이게 그림이 한쪽에 있으면 거기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 서양화의 그 산수화 풍경이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을 여백의 미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여백의 미가 이 시에서도 대단히 잘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창적이고 신선한 비유와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시상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 대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총 8개의 연을 2개씩 묶어가지고 비 내리기 직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멎었다가 다시 내리는 비, 이렇게 묶어가지고 묘사 대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여러분. 묘사 대상 나타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게 비가 오는 풍경이다 라고 정리가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저희 묘사 대상의 모습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를 한번 들어가 보자. 네, 1, 2연이 일단 묶여야 될 거야. 그치? 이거 봐. 돌에 그늘이 차고 쉼표잖아. 문장에 마침표가 없어. 그럼 연결되는 거지. 2연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여기 마침표가 있지. 그래서 1, 2연이 묶여있는 연이야 라는 표시를 구두점을 가지고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문장 부호라고도 얘기하고 구두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 2연이 묶여있다라는 걸 구두점, 마침표라는 구두점으로 체크해주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년 봅시다. 돌에 그늘이 찼어. 바라보고 있는 거지. 돌에 그늘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차고는 중의법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차다. 그러면 차갑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차다. 그늘이 찼다. 그러면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또 있잖아. 어떤 것으로도 해석하게 가능해지지. 시인이 열어놓는 의미라고 봐야 돼. 응? 돌에 그늘이 가득 차고 돌에 그늘이 가득 차다 보니까 차갑기도 했겠지. 그런 상황이야. 그런 그림이야. 대단히 감각적이야. 가득했다. 그늘로 가득 찼다. 그러면 깜깜해졌다. 돌이 까맣게 됐다. 이런 얘기니까 시각 이미지고 돌의 그늘이 차갑다. 그러면 촉각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먹구름이 쭉 밀려오면서 돌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돌들이 이렇게 그늘이 쫙 생겨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연으로가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소소리 바람은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래요. 비를 몰아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람이 막 몰려오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이게 어떤 풍경이다? 비가 내리기 직전 풍경이다. 이렇게 미연이 묶였다. 됐죠? 자, 3, 4연 묶여 있을 거야. 당연히 3년엔 쉼표로, 사연에서는 자 묶어라 마침표로 구분을 져놓고 있었겠죠.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자, 이거를 여러분 1년과 연결해서 비유로 읽는 방식이 있고요. 진짜 산새로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 돼버려. 먼저 비유로 읽어봅시다.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자, 이 꼬리의 원관념이 빗방울이다.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놨어.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산새 걸음걸이 원관념은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옆으로 튀는 모습이라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지. 이게 비가 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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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데 여기가 산속이야. 산속이니까 툭툭툭툭툭 이렇게 땅에 찍히는 거야, 비가.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다?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게 툭툭툭 치는 모습이 꼬리를 탁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졌던 거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꼬리는 빗방울이고 산새 걸음걸이는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 모습을 표현한 거다. 요렇게 읽어갑니다. 그렇게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산새들이 빗방울이 후두둑둑둑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쁜 움직임 을 묘사했어 라고 읽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십니다. 자, 5, 6년 묶였죠. 쉼표. 그 다음 여기도 쉼표야, 여러분. 5년과 6년이 묶여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쭉 연결이 되고, 여긴 아예 문장 부호가 없어. 그리고 딱 마침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뒤에 선생님이랑 정리된 거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다, 일단. 앞에는 빗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 내려야 돼, 막.
여울쥐어 수척한 흰 물살. 수척하다는 건 이 시에서는 빗물이 모여서 가느다란 물줄기를 이룬 거야. 비가 막 내리니까 물줄기가 막 이렇게 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지. 이거를 수척한 흰 물살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수척하다는 건 우리가 보통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사람이 뭐 말라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근데 물살을 수척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의인법 쓰였고요. 갈갈이 손가락을 펴서 자 손가락을 핀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빗물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모습을 수척한 흰 손가락을 쫙 펴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머릿속에 그려놓는 아주 독창적인 이런 멋짐이 폭발하는 시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5년과 6년을 묶어보니까 빗물이 모여 여울을 이루어서 흐르는 풍경이 그려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멎었어요. 자, 여러분 연결이 계속 되는 거야. 시간적으로 흐름이. 그치? 맨 처음에는 비가 오기 직전의 광경 뚝 끊어졌단 말이야.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뚝 끊어졌어. 그런데 비가 막 내리다가 갑자기 툭 끊어졌다가 다시 후둑후둑. 이거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결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일부러 여기는 문장보호를 안 한 거야. 문장보호 안 하고 여기는 쉼표로 계속 체크해 갔던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선생님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멎었어. 갈갈이 손가락을 펴다가 갑자기 딱 멎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새삼 듣는 떨어지는 빛낮, 비의 낱낱 하나하나의 빗방울이란 얘기야. 그 빗방울이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자, 이 마지막 연에서 부각되는 감각 이미지 붉은 잎 시각. 소란이 밟고 갔다. 소란스럽다. 청각. 밟았어. 촉각. 그래서 복각 감각 세 개가 다 나왔어. 시각, 청각, 촉각이 다 묶여가지고 문장의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아주 감각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시가 끝나게 된 거죠. 7, 8년을 묶어보니까 잠시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풍경이구나 라는 거. 멎은 듯 새삼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붉은 잎을 탁탁 후둑둑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밟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의인법이 쓰였구나 라는 것도 체크하고 가십니다. 자, 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문제를 조금 더 가보자. 선생님 문제 만들어 놨어요. 여백의 미를 살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 비 오는 모습을 관찰해서 섬세하고 간결하게, 다시 말해 굉장히 생략, 압축이 돋보이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여백의 미가 드러나 라고 이야기한다. 앞에서 핵심 정리해서 미리 설명드렸죠. 그 다음 자,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전체 8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년이 묶여서 하나의 장면으로 묶여있다. 화자는 자기 정선 드러내지 않아요. 비 내리기 직전부터 비가 내리는 모습, 그쳤다 다시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무슨 성격? 관조적인 성격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3, 4연의 시는 묘사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유의 대상으로 보느냐. 비유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빗방울이 될 거다. 묘사의 대상이 됐을 때는 비를 피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산새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 앞에서 정리 드렸습니다. 자, 4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자. 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이야. 시인이 얼마나 섬세하게 계산했는지 한번 봐요. 문장 보호를 살펴보면 쉼표가 3번, 마침표가 4번 사용했는데 장면과 장면을 미리 세밀하게 구상해서 표현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이 얘기야. 마침표는 비오는 과정을 각각의 장면으로 나누는 기능을 했어. 그래서 1, 2년, 3, 4년, 5, 6년, 7, 8년이 개개의 전경을 묘사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침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1, 3, 5년의 쉼표를 사용했는데 각연의 이미지를 좀 더 붙잡아주는 잔상 효과를 주고 있었다. 그 쉼표를 축 하는 순간 쉼표는 휴지야, 휴지. 쉬는 거잖아, 쉬는 거. 쉬는 거. 응? 여백, 여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여기 1년 돌에 그늘이 차고 쉼표? 쉬어야 돼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 그늘이 차는 그 이미지의 잔상을 우리한테 남기고 가라 그 얘기인 거야. 그걸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돌에 그늘이 차는 만약에 이게 무슨 영상이다 그러면 돌에 그늘이 차는 장면을 한참 보여주게 되는 거지. 쉼표를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여백을 많이 남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잔상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7년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어. 7년에 여기 쉼표가 없네. 그것은 멎었다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이 순식간에 빗줄기로 바뀌어서 내리는 7년과 8년의 장면이 연속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장면의 어떤 연상이 되는 그 그림과 그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 부호를 아주 섬세하게 배치하고 계산해 놓고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가 여러분 이게 마침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시 본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마침표인지 쉼표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쉼표라면 연결하는 느낌으로 시인이 계산해 놓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게 마침표라면 여기서 장면을 여우를 이루어 흐르는 모습으로 장면을 끊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원문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 이 시인이 문장 보호를 가지고 장면을 나누고 그림을 나눠 놓는 그런 아주 치밀한 계산을 했다라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미지를, 비가 내리는 풍경, 산속에 비가 오는 그 풍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시어들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아름답게 비가 내리는 순서대로 그 풍경을 그려놓는 이런 시들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미지즘의 시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지용의 비라는 시를 통해서 이미지즘의 시가 뭔지 우리가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